굳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꼬리곰탕. 예스. 후. 아, 나는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완전히 적응 끝났고 네. 여기서 더 똑똑해질 것 같아서 행복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강남 촬영장보다 네. 여기가 저희 집 기준 좀 훨씬 가까운데요. 저도. 그 오는 길에 이제 꽃가게를 지나면서 봤는데 예. 꽃가게에 그 밖에 이제 이미 봄꽃들을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저는 약간 좀 춥길래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네. 봄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스며들었어 봄이 네. 우리 곁으로. 예,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집들이를 갔었거든요. 네. 예, 누가 이사를 가서 이제 집들이를 갔는데 거기서 콩나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굳이 콩나물을 키워라고 이제 의아했는데 자세히 계속 보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더라고.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쑥쑥 자라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뿌듯하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콩나물 한번 키워볼까. 그게 예. 이제 그 다이소 거 있잖아요. 다이소 매장에 예. 그 패키지를 팔더라고요. 아 진짜요? 콩나물, 뭐 버섯, 뭐 이런 것도 하면은 뭐 기분도 힐링도 되고 그렇지. 힐링하고 키워서 먹으면 돈도 안 들고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위에만 잘라서 먹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예. 우리는 기승전식이야. 아, 기승전식입니다. 예. 먹을 거 얘기할 때가 제일 기쁘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게 있죠.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흡수해서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확실한 지식 전달 그리고 지식 습득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자, 지식 먹자. 제대로 먹어보자 오늘. 비대면 비접촉을 추구하면서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온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 시대가 된 우리의 현재를 투영하는 쇼핑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소통에 특화된 MZ 세대를 시작으로 점차 주요 고객층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흐름에 대해 퀴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라이브 커머스. 상훈이도 전공 분야가 있잖아. 네. 라이브 커머스는 정말 자신 있는데 전공 분야. 아 맞아요. 정말. 아 정말로 정말 이거 나 대한민국에서 오프라 윈프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제부터 가자.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 퀴즈란 무엇인가, 라이브 커머스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감동시킬게. 주제 관련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목이버섯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 덕분에 평소 1만 명가량 되던 시청자들도 이날은 2천만 명으로 증가했고 하루 평균 100건을 주문하던 주문량은 폭발적으로 늘어 순식간에 24톤에 달하는 목이버섯이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처럼 이런 즉흥으로 뭐 보여줘야 되고 시연해야 되고 이럴 때 생기는 웃지 못할 방송 사고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에 그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치. 기억나는 게 냄비 캠프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전혀 안 나와요. 이렇게 딱 했는데 다 터져버렸지. 김치찌개가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아 목이버섯, 와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어렵다. 목이버섯을 한 명을 추첨해서 뭘 사은품을 주기로 했나요? 큰 사은품? 아니면은 방송 도중에 뭐 시진핑이 출연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진짜로? 저 난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산시성 자수이현 농촌마을 타오바오 생방송 스튜디오를 찾아 현지 특산물인 목이버섯을 홍보했다라고 합니다. 이날과 다음 날 이틀간에 걸쳐서 판매된 양은 최근 4개월간 판매된 목이버섯의 양과 비슷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대박. 시진핑 영향력이 있네 확실히. 어떻게 시진핑이 출연했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 한번 골라볼까? 네 다음 문제는 대리만족으로 하겠습니다. 대리만족. 오케이.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하는 상품을 쇼 호스트가 실제로 체험한 체험담을 들려주거나 착용 또는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리만족을 함께 구매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작은 사치로 만족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갑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치를 부리는 건데요. 그래서 사치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치. 조선시대의 왕들은 의복이나 폐물 등을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금지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사회의 만연한 사치를 억제하고자 여자들의 가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숙종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이외에 이것을 금지시켰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외에는 이걸 금지시켰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건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거 아니에요. 술자리를 금지시켰나요? 음주가무? 아, 풍악. 마당놀이. 그런 형태의 놀이나 집합이 아니고요. 아, 뭐 먹는 건가 보다. 막걸리 금지. 소 잡는 거 금지. 도축 금지. 정답. 아닙니다. 정답 차 금지. 아, 차. 그렇지. 아닙니다. 오? 먹을 건데 이때 먹을 게 뭐? 떡 금지, 떡. 오, 약과 금지. 정답이 와우. 정확한 정답은 과자. 과자. 와, 과자가 사치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로부터 유밀과는 제사상에 과일 대신 올라갔는데 밀가루 반죽을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지진 가과라서 유밀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밀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뭐 100몇만 원짜리 15단 케이크 금지 뭐 이런 식인 네, 거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과자 금지하면은 상훈이 그 1인 시위할 것 같은데? 저는 이민 갑니다. 과자 너무 맛있지 않냐? 맞아요. 아, 계속 진짜 손이 가.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 한번 가볼까요? 아, 세 번째 인플루언서 가보겠습니다. 예.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합니다. 가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인플루언서라면 누구보다 매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너 문제다. 그래서 매너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문제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쩍벌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양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7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서는 쩍벌을 금지하는 공익 광고가 등장했는데요. 이왕이면 다리 좀 오므리세요. 당신의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를 오므려도 터지지 않으니까요. 라는 광고 문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위트를 섞은 거죠. 가시로 만들어지지도 따가워. 당신의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황금. 보석, 귀중한 금은 보화. 보석 정답입니다. 와. 석그릇 석.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니다라는 얘기구나. 야, 진짜 프랑스 스타일이다. 네. 벌써 네 번째 문제인가요? 쇼핑 한번 해볼까요? 쇼핑, 오케이, 쇼핑. 쇼핑 상징된.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과 쇼핑을 결합해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쇼핑 이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사업으로 곽광받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쇼핑 문화를 선도하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구매욕을 이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벌입니다. 사은품 행사장이나 맛집이 매장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이유도 구매 효과를 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위층의 이벤트를 찾아온 소비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것을 쇼핑하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 효과? 에스컬레이터 효과? 납수 효과? 에스컬레이터 효과. 번지 점프 효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물방울 효과. 똑똑 떨어지니까? 비효과. 잠시만요. 방해하는 힌트는 사양합니다. 제가 뭐 하나 얘기했을 때 이러면 제가 길을 또 잘못 들거든요. 그치. 두 분 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랬냐면 네. 방금 전에 태진 씨가 말씀하신 거나 지금 상우 씨가 말씀하는 게 조금 다 연관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낙수 효과? 낙수? 저는 물방울 얘기했거든요. 물방울? 물방울, 비. 아, 물 쪽인가 보다. 물이 떨어지잖아. 시냇물 효과? 폭포? 아, 물인데, 물에 관련된 건데. 다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지금 이제 문만 똑똑하면 정답이거든. 똑똑. 수도꼭지 효과.
수도꼭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샤워기 효과. 샤워기. 샤워 효과. 정답입니다. 이야, 잘했어. 아이고. 어렵다, 세상에. 아까 태진 씨가 말씀하신 폭포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폭포 효과는 상층의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집중하면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퍼져나가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백화점의 배치 자체가 굉장히 이런 과학적인 것 같아요. 하나 남았나요? 저는 마지막. 진유가 흔히 가야죠. 오케이.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문제로 객관식 문제 객관식.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은 에스크로? 1. 제로페이, 2. 에스크로, 3. 에스컬레이터. 주관식으로 해도 맞췄다. 아이고. 세상에. 정답 2번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말은 1. 디지털 경제, 2. 창조 경제, 3. 실물 경제. 설마 이거 하나, 둘, 셋.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아, 이런 거 이게 약간 라디오 스타일로 하면 1번 디지털 경제, 2번 돼지털 경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이 오픈한 시기는 1. 1990년, 2. 1996년, 3. 2000년. 하나, 둘, 셋. 의외로 90년 가자. 아이고. 정답 2번입니다. 한번 꺾을 것 같았어. 모두가 2000년이라 생각할 때 의외로 96년이었습니다. 오. 흔히 쇼핑의 거리를 일컫는 로데오 거리의 로데오가 유래한 말은 1. 소를 타고 버티는 경기, 2. 물이 모이는 장소, 3. 미국 무용가의 발레. 하나, 둘, 셋. 뭐였어? 2번. 정답 2번입니다. 오. 느낌이. 근데 로데오 하면은 그 앞에 다 소 이렇게 하는 장식 그러니까. 해놓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로데오 경기.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모 방지는 물론 7일만 사용하면 볼륨감을 살려주는 샴푸라고 광고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 광고의 효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며칠일까요? 1. 7일, 2. 14일, 3. 30일. 하나, 확실히 둘, 셋. 경험이 있어. 정답 3번입니다. 예스. 올리브영 가면은 이렇게 어. 설명해 주거든요. 30일. 한 달 이내 네. 반품 가능하시고요. 오늘 좋아. 성적 굉장히 좋아. 아이가 필요한 순간 별다방 상품권. 우와. 근데 왜 아이가 필요한 순간이죠? 아가 필요한 순간. 세탁기로는 못하는 손빨래. 이제 더 간편하게 해보자. 와우. 와. 예스.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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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굿. 아싸. 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꼬질. 아, 오늘 오랜만에 저 이분 진짜 팬이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항상 흥미로운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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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뭐 건강한 게 최고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쇼핑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아하. 쇼핑. 쇼핑과 연결되는 커머스. 네. 요즘 직콕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살림살이 바꾸시는 분이 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바꾸게 되는 계기가 홈쇼핑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를 좀 사용을 하죠. 살아있는 커머스라는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대세죠? 대세가 됐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파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하. 시장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큼 끌어올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뭐 모든 분야 그러겠지만 내수 시장만으로도 그렇지. 우리나라의 몇 배 이상이고 그렇지. 출연료 뭐 다 전부 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요. 중국은 일단 14억 인구잖아요. 네. 그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해외에서 못 파는 경우에는 그냥 국내 시장에 팔아도 됩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이 쌓여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워낙에 탄탄하기도 해요. 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동이 멈췄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 네, 맞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게 됐고 나가서 사야 되는데 국내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 하기 시작했느냐면 쇼핑을 집에서 즐기는 시장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나왔었던 게 중국의 물건을 파는 게 우리나라도 팔고 있잖아요. 한국의 유자차가 중국에서 대박이 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왜 대박이 났냐면은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왕홍. 예. 왕홍. 이 왕홍 중에 한 명인 리자치가 본인의 생방송에서 유자차를 들고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한국 유자차 굉장히 괜찮다. 1분 만에 5만 병이 넘게 팔렸어요. 1분 만에. 1분 만에 5만 명이면은 매출만 해도 6억이 올라갔습니다. 아, 중국이다 진짜. 자, 물론 중국이다.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 중국이다. 14억이니까 스쳐도 매출이잖아요. 네. 야, 역시 중국의 힘이고 왕홍이구나. 여기까지 넘어갔구나. 중국 시장만 이러냐? 아니에요.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다라면은 미국에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 커머스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갔어요. 전 세계가 라이브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언젠가는 올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더 빠르게 온 거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국내에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국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혹시 언제부터 활성화됐는지 아시겠어요? 저 민감하게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봄 정도부터. 일반인들이 피부로 체감하기 시작했던 거는요. 6월 정도부터 했었어요. 네이버 네이버부터 쇼핑 라이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등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추석 때 이슈를 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설이나 추석이나 지금 이동이 많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또 여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 아, 맞아요. 중소기업분들. 그렇지. 게다가 우리 항상 살려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인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진짜 머리를 잘 쓴 게 노출이 제일 많이 되는 전면에 있는 상점들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전통 시장이나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서도 볼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모바일 쇼핑 그리고 라이브 쇼핑이라고 하는 게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게 두 가지 이슈인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멈췄다. 두 번째는 매출이 보인다. 이거는 이미 매출로 올렸던 곳들이 있었다. 시범 삼아서 해봤었는데 유자차가 그렇게 팔렸더라. 이런 매출을 보게 되면 누구나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역사가 짧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으면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 시장을 그래서 접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라이브 쇼핑의 가장 큰 차이점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 홈쇼핑은 그 시간에 딱 TV 틀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모바일로는 그냥 언제든지 접근이 쉽고 네네. 그리고 또 바로 핸드폰 자체적으로 바로 결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물건을 사는 구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밌잖아요. 네. 일단은 말하니까 재밌고 또 한 가지가 내가 홈쇼핑을 너무나 사랑하더라도 홈쇼핑 채널을 다 외우고 다니면서 내가 이 시간 이걸 봐야 돼. 하루에 2시간은 꼭 보고 자야지. 안 그러잖아요. 네. 채널 돌리다가 잠깐 멈춰봐. 사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시간대를 배분을 해서 절묘하게 상품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얻어 걸리는 부분이 홈쇼핑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목적형 소비가 심한 거죠. 검색을 하다가 야, 내가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마침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산대. 저 때는 좀 세일을 하겠지? 그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소통, 재미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가격이 싸서. 가격이 싸서. 우리는 가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싼 것보다는 그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아, 라이브니까 할인을 좀 해주겠네? 이 할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왕이면 내가 상세한 정보를 지금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소통이 되니까 여기다가 금액까지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셀럽한테 의지만 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그렇네.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 라이브 쇼핑 시장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매를 하는 것들, 그리고 소통을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진에 대한 것들, 금액을 할인해서 떨어뜨려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고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좀 봐볼게요. 전통적인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화점 그룹들. 네. 백화점은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했느냐? 자기네들이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6월 달에 오픈했었던 네이버. 네이버로 들어갔었어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딱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쇼핑이에요. 그럼 백화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신기하게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섹션별로 다 있죠. 다 손 들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네. 다 이러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 클릭해서 들어가거든요. 백화점에 있는 각각의 몰들을 그대로 옮겨놨다. 스튜디오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냥 백화점의 그 코너에서 조명만 갖다 놓고 조명 없이 찍어도 돼요. 왜냐면 영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플랫폼에 종속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도 네. 내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백화점 그룹들이 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현대도 자체적인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롯데도 만들었고 신세계도 만들었죠. 네. 그 시작점이 제대로 경쟁이 일어나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플랫폼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네이버 쇼핑이 있기 전에요. 전통적인 스타트업들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이 회사들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소셜 커머스라고 불렀어요. 소셜 맞아, 커머스. 맞아. 기억난다. 오랜만에 그쵸. 듣네요. 이것도. 오랜만에 들으시죠? 쿠팡. 쿠팡 또 있었죠? 위메프가 있고요. 위메프 맞다. 그리고 티몬이 있습니다. 티몬 맞아요. 이 세 군데가 원래 소셜 커머스였어요. 아, 이 전통적인 곳들도 이미 뛰어들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 남은 대장주 중에 하나 쿠팡. 쿠팡이 드디어 선언을 했었었죠. 예. 우리도 뛰어들겠다. 음. 근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뛰어들진 않았었어요. 대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크리에이터와 벤더를 뽑았습니다. 벤더. 두 개의 영역을 딱 나눠놨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쿠팡이 뭘 지향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크리에이터는 두 분 같은 분들이죠. 나는 물건을 잘 팔 수 있다. 네. 물건은 없지만 물건은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팔겠다. 그럼 벤더는 누구냐? 물건을 가진 사람. 사장님이 직접 물건을 파도 되는데요. 예, 잘하긴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왠지 말을 못 할 것 같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재밌게 못 팔 것 같아. 네. 대신 나는 물건을 공급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연결 짓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쿠팡이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쿠팡의 욕심과 야망은 이쪽에서 확실히 우리가 승기를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여기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랫폼 얘기가 나왔으니까 플랫폼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소셜 커머스가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쪽도 힘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항상 물건을 사는 공간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네이버죠. 네이버 쇼핑. 네. 네이버가 대단한 이유는 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죠. 네. 웹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화면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물건 사는 사람들이 Z세대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PC 앞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물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동일한 화면을 제공을 해준다. 자, 네이버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의 경쟁사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은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그렇지. 그래서 카카오가 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온리 모바일이에요. 우리는 모바일에서만 다 돼. 자, 이들의 성과는 그래도 유명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출시 6개월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어요. 정말 네이버다. 하나 거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었던 홈쇼핑이라든지 홈쇼핑을 버릴 수는 없지만 제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양방향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이미 누적 시청 2천만 회는 돌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는 건 이젠 대기업들이죠. 카카오 라이브나 네이버 쇼핑이나 홈쇼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홈쇼핑이랑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갖고 그쪽 시간을 받게 되면 그쪽 시간대에만 자유롭게 쇼핑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들었었던 모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걸 파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가 붙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이렇게 되려면 다른 서비스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서비스 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립. 그립. 얘네도 앱만 진행합니다. 네. 들어가면은 바로 쿠폰이 날라왔거든요. 쿠폰. 쿠폰이 위에 뜹니다. 이걸 누가 날려줬냐면 유상무님에게서 쿠폰을 받았습니다라고 떠
그러니까 웬만한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면 쿠폰부터 주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쿠폰을 받으면 사고 싶죠. 사고 싶잖아요. 네. 또 한정판이니까 지금 네. 가서 써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 있지라고 둘러보는데 백화점들도 여기 입점해 있고 특히 셀럽몰이라 그래서 유명하신 셀럽분들도 여기 입점해 있고 일반 개인들도 입점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핑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칙 소리가 날 때 보여주는 거죠. 야, 이 두께 보시라. 그러면서 바로 또 먹으면서 주문은 밑에. 자유롭다 보니까 방송이 술을 마시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어를 파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무슨 채널일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또 연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판매하는 장소가 가게예요. 불 다 꺼놓고 난 다음에 문 닫은 거겠죠? 그 상태에서 두 분이 오순도순 앉아갖고 앞에 있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세로형 카메라, 자기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소통을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어를 썰어서 초밥을 만들면서 이걸 마시면 기가 막히다. 연어장을 서비스를 준다. 그 밑에 뭐라고 들리냐면요. 아, 고민돼요. 또 시켜야 돼. 이런 게 달라와요. 그럼 그걸 보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 답을 해주시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좀 있으면 명절인데 또 언제까지 도착하나요? 물어보기 시작하고 바로 응대를 하고 이게 가능해졌어요.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사장님들이 물건을 팔 경우엔 그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도 맞아요. 신뢰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홈쇼핑이 나쁜 일 않잖아요. 좋은 물건을 파는 거니까. 홈쇼핑하고의 차이점을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채널이 끝났다 그래서 방송이 끝났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다시는 얻어 걸리지 못하는 채널이 아니라 이 채널을 구독하게 만들면은 이 사장님이 다음번에 또 연어를 판다라면 제가 또 다음번에 장비를 판다 그러면은 아, 또 장비 파네. 이번엔 또 어떤 걸 보여줄까? 팬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게 돼요. 그럼 100명 정도, 1000명 정도만 나의 팬이 있다? 이 자체 내에서 굉장한 매출을 올 수 있고 이게 바로 단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앞으로 플랫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자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느 하나에 종속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하셔도 되는 거고 그립에 하셔도 되는 거고 카카오 쇼핑도 이용할 수 있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젠 BJ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장은 더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물건도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해보셔야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촉발되고 나아갈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미리 좀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다른 관점에서의 강의여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진심으로. 중간에 아까 나 강의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이인복 대표님이 이런 이 시점에 이런 강의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진짜. 저는 들으면서 딱 게가 참게 딱 깠을 때 알이 꽉 찬 그 게 같은 강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개 같은 강의? 알찬 꽃게 같은 강의. 알찬 꽃게 같은. 좋습니다. 자, 우리 두기들 다음 시간에서부터 알찬 정보와 알찬 강의, 알찬 퀴즈, 알찬 깨알 재미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기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